네, 안녕하세요.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내용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몇 번 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애니메이트 디퓨전에 대한 영상을 남겼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트래블 프롬프트라는 그런 개념과 함께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첨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보시죠. 제작자분이 많이 업데이트를 하셨어요. 이것도 링크를 걸어드릴 거지만 일단 사용 조건이 약간은 있습니다. 일단 1.5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아직 XDXL 지원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렛하고 이런 트래블 프롬프트를 자체 지원하기 때문에 따로 확장 프로그램을 깔 필요는 없습니다. 익스텐션에 여기 확장 프로그램 어베일러블 들어가서 여기 트래블 검색하게 되면 프롬프트 트래블이 검색이 됩니다. 이거를 원래 깔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포함되게끔 업데이트를 하셨기 때문에 또 깔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 설치가 좀 필요한데요. 자, 이것도 링크를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이것보다 개선된 것이 이제 V2 버전인데 이거를 깔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그리고 이제 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로라를 선택하게 되면 카메라 앵글 부분, 뭐 줌인이라든지 줌아웃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웹 UI 버전이 있죠. 웹 UI 1.6 버전하고 그리고 컨트롤렛 이 1.1.410 이 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작동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9 버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조건 하에서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VRAM 같은 경우도 이런 VRAM 사용 허용치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A 디테일러 같은 경우는 지원을 현재 하진 않고 있지만 향후 이렇게 이와 비슷한 리팩터 기능을 이제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사용하기 위한 약간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애니메이트 DIFF 검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그럼 텍스트 투 이미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프롬프트 트래블을 사용하는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프레임마다 어떤 프롬프트를 줘서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활용해 보는 건데요. 그렇게 어려운 형식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런 메인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고 각 프레임마다 표현하고 싶은 프롬프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주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표정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체크포인트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체크포인트의 어떤 특성상 GIF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또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3,000장 정도를 뽑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예쁜 그림이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안 나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 잔상이 남았는지 몰라도 그렇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 어떤 가이드를 줄 수는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GIF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정 프롬프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요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화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이미지가 커지게 되면은 그래픽 카드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512, 512 정도를 이제 출력을 해주시고 나중에 업스케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도 활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애니메이트 디퓨전에 대한 UI 설명이 필요한데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확장 프로그램이 여기 활성화가 되는데요. 클릭해서 내려주게 되면 모션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모델을 이제 삽입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모델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이 모델 설치 경로를 알려드리면은 자, 여기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들어가면 익스텐션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애니메이트 DIFF 이 폴더에 들어가서 이 모델 부분이 있는데 이 모델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옵션 창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선택을 하고 이제 이네이블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 영상의 길이를 결정해주는 요소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8프레임을 기준으로 16으로 했다는 것은 2초의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고 만약에 이제 32로 하게 되면은 8의 배수 4배가 되죠. 그래서 4초의 길이의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만들고자 하는 영상 길이에 따라서 이 숫자를 조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루프 넘버라는 것은 GIF를 얼마나 재생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요소인데 0으로 하게 되면 무한대로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4를 선택하게 되면 4번 재생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클로즈드 루프라는 것은 이 비디오 소스 부분을 활용할 때 쓰는 부분이긴 한데요. 약간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원을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는 처음 지점과 끝 지점이 동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n 같은 경우는 이 전체 프레임 수가 이 컨텍스트 배치 사이즈보다 작을 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옵션을 선택하면 클로즈드 루프를 생성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A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을 이제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온전한 원이 만들어지겠죠. 뭐 이거 선택했을 경우에는 프롬프트 트래블이 이제 보관이 되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저도 사실 100%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조금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텍스트 배치 사이즈하고 클로즈드 루프하고 이렇게 관련되어 있긴 한데요. 이 컨텍스트 배치 사이즈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모션 모듈에 전달할 프레임 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모델이 16개의 프레임으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 수를 16개 이대로 그냥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면은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컨텍스트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비디오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제 더 많은 메모리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또 제약 사항이 있고요. 만약에 이 컨텍스트 배치 사이즈가 작을수록 그 비디오의 흐름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더 작은 메모리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상반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레임 수가 컨텍스트 배치 사이즈보다 작을 경우에는 클로즈드 루프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과 같이 원활한 그런 영상의 흐름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드하고 이 오버랩은 이제 프레임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보폭이라는 뜻인데, 이제 보폭이 클수록 뭔가 이제 이뤄내는 성과가 빠르겠죠. 마찬가지로 영상 흐름을 좀 더 이 숫자가 커질수록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메모리하고 시간을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1로 설정했을 때가 가장 이제 최적화된 값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2로 설정하게 되면은 모션 모듈이 두 프레임을 함께 이렇게 처리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랩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텍스트 배치 사이즈 내에서 겹치는 프레임 수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0, 1, 2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비디오 흐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로 했을 때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수치를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비디오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해가지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최적화된 값이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머리만 아프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래서 이 클로즈드 루프하고 컨텍스트 배치 사이즈, 스트라이드, 오버랩 이의 개념은 여기 있는 영상 소스를 활용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동반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더 자세한 거는 여기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이브 포맷은 이것은 다 잘 알고 있겠죠. 뭐 저장하는 그런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고요. 뭐 MP4로 저장하고 싶으시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아무거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리버스라는 이 공간은요, 이제 애드 리버스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걸 체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영상이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4초짜리 영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8초가 만들어지겠고 그렇게 영상이 재생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걸 사용을 안 해봤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무브 헤드, 리무브 테일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끝에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첫째 프레임 이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좀 더 부드러운 영상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이 부분은 위에 이제 디포럼 이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사용하면 이제 프레임 사이에 보관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필름을 누르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폴레이션 X 이 부분은 이제 각 입력 프레임을 몇 개의 보관 출력 프레임으로 대체할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옵션을 사용하면 비디오 프레임 레이트를 늘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사용한다면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UI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디폴트된 값을 사용하면은 가장 최적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야 될 부분, 이 몇 초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만 좀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원본 소스 영상 가지고 변환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 컴퓨터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유튜버 분들은 좀 잘 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워서 만드는 원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영상 소스를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특별히 건들 필요는 없고요. 2초짜리 영상인데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컨트롤 렉까지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이제 이네이블 체크를 해주게 되고 캐니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오픈 포즈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동작이 너무 복잡하다 하면은 캐니가 좀 더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캐니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잡힌다 하면은 이 옵션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본 영상을 제거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다시 초기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4초짜리를 원했다 하면은 32로 다시 변경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동안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보면은 이렇게 32장이 생성이 되는데요. 첫 모습하고 뒤의 모습이 같잖아요. 이거는 아까 우리 클로즈드 루프에서 A를 선택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N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R-P, R 플러스 P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 애니메이션이 나오기도 하고요.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면서 차이를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저는 이제 32를 설정을 했죠. 32 프레임인데 왜 이걸 32까지 이야기를 안 하냐 하면은 그 전 프레임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벌써 생성이 되었네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심하게 조금 움직이네요. 눈은 감고 웃는 모습. 눈 감는 모습은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웃는 모습도 물론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프롬프트 간의 어떤 흐름이 좀 자연스럽게 구성을 해주면은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 수 없었던 애니메이션의 부분들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으니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좀 움직이니까 그동안에 정체되어 있던 이미지가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죠. 네, 이렇게 해서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이걸 또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기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변형을 통해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좀 생각보다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그런 것들이 구현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프롬프트 트래블 부분을 빼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애니메이트 디프 이것도 체크를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작게 그냥 512로 생성을 해볼게요. 네, 예쁘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좀 걸리니까 다시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로 보내보겠습니다. 네, 이 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눌러주면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공간으로 왔고 그대로 프롬프트도 살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보게 되면은 자, 이 샘플링 메소드는 아까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샘플링 스텝도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크기도 동일하게 가고요. 그리고 스케일도 동일하게 가고 디노이징 스트렝스 같은 경우가 여기서 조금 역할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결과치를 보여주는 게 역시나 디폴트 값이었습니다. 네, 이걸 그대로 한번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트 디프 이것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모델 선택을 이렇게 동일하게 해주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하고 자, 우리 그대로 또 4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4초로 만들어 보려면 32로 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첫 프레임과 끝의 프레임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A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건들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할 건데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를 보면은 앞서와는 좀 다른 항목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옵션이에요. 옵션인데 마지막 프레임에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영상을 이제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우리는 프롬프트 아까 부분 있죠? 이 프롬프트 트래블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예, 이거와는 너무 좀 달라요. 다른 이미지가 나왔고요. 그쵸? 조금 위험한데, 네, 여기서 우리가 이 디노이징 수치를 조금 낮추게 되면은 좀 원본하고 좀 가깝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변화가 대신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0.5로 해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이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줌인이나 뭐 줌아웃 혹은 펜 이런 거 같은 로라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생성을 하면 되는데, 아무리 이제 가중치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영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적용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영상 설명에서는 생략은 드렸고요. 이론적으로는 이거와 같이 이렇게 펜 다운 하거나 아니면 펜 레프트 하거나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앵글 이동에 따라서 영상의 다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요. 영상 어떤 편집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해요. 카메라 앵글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설정을 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잘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나오고요. 이상한데요. 그래도 처음에 어떤 그런 원형 유지는 하려는 것 같죠. 네, 이런 경향이 있고요. 이거 수치는 조금씩 조절함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한 0.9 정도로 해서 진행 결과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한데요. 지금 또 생성하면서 달라지는 점이 있어서 이런 비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또 진행을 합니다. 나왔는데요. 수치의 변화 폭에 따라서 좀 다른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뭐 예쁘고 안 예쁘고 뭔가 이상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거는 이제 원형 유지가 전혀 없고 뭔가 그래도 또렷해졌지만 좀 이상하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최적의 값이 0.75에서 조금 달라지거나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는 게 최적의 결과물을 낳는데 좋은 방향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이미지 투 이미지 공간에서 프롬프트 트래블을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랜덤으로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디노이징 강도를 높인 상태에서 어떤 변화폭을 좀 덜 주고 싶다 했을 때는 바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부분에 이렇게 본래 이미지를 갖다 놓게 되면 변화폭이 좀 작게 됩니다. 만약에 인물은 좀 비슷한데 다른 자세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프레임의 어떤 자세대로 그렇게 애니메이션이 좀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첫 번째 이미지 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걸어버리게 되면 변화폭이 적게 됩니다. 그걸 살짝 이제 만든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로라를 이미지 투 이미지 공간에 적용했을 텐데요. 엄청나게 변화가 크죠. 그래서 이미지 투 이미지 공간에서 로라 적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디노이징 강도가 0.75인 상태에는 이렇게 변화가 많죠.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에 이미지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자, 이렇게 옷도 많이 바뀌고 표정은 물론 이제 프롬프트대로 바뀌긴 하는데 이미지 자체가 많이 바뀌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 프레임에 사진을 넣고 디노이징 강도를 역시 올렸을 때 자, 조금씩 움직이는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프레임 이미지를 넣고 디노이징 강도를 높였을 때 자, 이렇게 원형을 유지하면서 조금씩의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가장 좋은 효과는 역시 디노이징 강도가 0.75이고 적으면 적을수록 원본 이미지와 비슷하지만 또 화질은 또 보장할 수 없다는 점, 높아지면 움직임은 있지만 옷이 바뀌는 등 변화가 좀 잦아지죠. 그래서 옵셔널 기능으로 마지막 프레임에 넣고 싶은 사진을 넣었을 때 변화 움직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럴 경우에는 디노이징 강도를 높이든 낮추든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프롬프트 트래블이 있는데 뭔가 어떤 변화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중치를 줘서 프롬프트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512 사이즈에서 업스케일링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여러 유료 프로그램도 있지만 캡컷 웹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마법 도구가 있습니다. 마법 도구에서 동영상 업스케일러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여기 영상을 가져다 놓고 이제 2배로 업스케일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도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또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유료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걸 이용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IF로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GIF를 MP4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링크를 해서 드릴게요.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애니메이트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트롤 하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정 변화도 많이 넣을 수 있고 행동 변화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합니다. 점점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영상 부분을 좀 못해서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풀바디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질 못했던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좀 더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